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그 법적인 근거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공원녹지법이라고 부르죠. 거기 제19조를 보면 공원관리청, 그러니까 지자체가 공원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어요. 원칙은 직접 관리군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제20조에서는 또 그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에서부터 이미 두 가지 선택지를 다 주고 있는 셈이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좀 깊게 파고들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공공자산이니까 직접 챙겨야 한다는 책임성하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힘을 빌릴까 하는 고민 사이. 정확합니다. 바로 그 딜레마죠. 근데 여기서 법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법제처 유권 해석을 보면요. 네. 공원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해서 그 수탁기관이 공원 시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용 수익 허가권까지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탁을 받은 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서비스 질을 더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재정 자립이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관리 방식을 택하든 그 공공복리 증진이나 시민 안전 확보 같은 최종 책임은 위탁을 했든 안 했든 원래 주인인 공원관리청, 즉 지자체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의 최종 소재는 변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원관리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나뉘던데요? 네, 공원관리가 그냥 한 가지 일이 아니고요. 여러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 유지관리, 그리고 원예 조경관리입니다. 나무 돌보고 병충해 잡고 꽃 심고 잔디 깎고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원의 물리적인 상태, 생태적인 건강을 돌보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노동력도 많이 들고 또 식물이나 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 유지보수네요. 놀이터, 분수, 화장실, 벤치, 조명, 산책로 같은 것들. 네,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고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계속 점검하고 고장나면 빨리 고치는 일이죠. 여기에는 뭐 전기, 기계, 배관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안전 문제랑 바로 연결되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 재정, 그리고 규제 감독. 이건 좀 공무원들이 하는 일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예산 짜고 집행하고 계약 관리하고 직원들 관리하는 내부 행정부터 시작해서요. 공원 안에서 뭐 행사 부스 설치 같은 거 허가해주거나 아니면 노점상이나 뭐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일까지 법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한 일종의 공권력과 관련된 영역이죠. 마지막 4번째가 이용자 서비스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군요. 행사 계획하고 교육 프로그램 돌리고 민원 받고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 업무 영역의 성격을 잘 보면요. 어떤 관리 방식이 어디에 더 맞을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행정이나 규제 감독 같은 거요. 네. 이건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공권력을 가진 지자체가 직접 하는 직영 방식이 맞겠죠? 이걸 만약 인간에 맡기면 단속 권한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네. 과거에 일부 공원에서 위탁기관 직원들이 뭐 담배 피우는 거 단속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 관리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기능별로 좀 쪼개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시설 유지 보수는 어떤가요? 이것도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좀 직영이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인 점검이나 긴급 보수 같은 건 아무래도 직영 체제가 신속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서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도의 전문 기술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 작업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오히려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반면에 이용자 서비스나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떨까요? 그거는 좀 창의성이나 네트워킹이 중요하니까 비영리 단체 같은 곳에 맡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공공기관은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비영리 단체의 전문성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럼 제일 힘든 일, 풀 뽑고 나무 자르고 하는 핵심 유지 관리나 조경은요? 이게 인력이 제일 많이 들 텐데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또 얼마나 잘했는지 성과 측정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서요. 위탁 관리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경쟁 입찰 붙이면 비용도 좀 아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비용 절감에 너무 목을 매다 보면 반드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제초 횟수를 줄인다거나 병충해 방제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품질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결국은 뭐 어떤 방식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공원마다 특성이 다르고 관리 기능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그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직영 관리 방식부터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지자체 안에 있는 공원 녹지과 같은 부서가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직 뽑아서 예산 집행하고 다 책임지는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공공행정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니까 예산은 안정적이지만 좀 경직될 수 있고 의사결정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좀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있죠. 직영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공공 책임성하고 서비스의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자인지 분명하고 또 위탁 계약 끝나거나 업체 바뀐다고 서비스가 갑자기 끊기거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공원을 한 조직에서 같이 관리하면서 얻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시 동부공원 녹지사업소가 서울숲이랑 다른 여러 공원을 함께 관리했을 때요. 네. 비료나 작업도구 같은 거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싸게 사고 비싼 장비나 차량은 공원끼리 돌려쓰고 또 어떤 시기에 특정 공원에 일이 몰리면 다른 공원 인력을 잠깐 데려와서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죠. 시민 민원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네요. 자료 보니까 예전에 강남구에서 위탁을 시범적으로 해봤을 때 시설물이 고장나도 수리하려면 계약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예리가 있던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직영체제 하에서는 내부 결제나 지시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빨리 보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눈에 잘 안 띄지만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신 게 인력의 안정성에서 오는 현장 지식 또는 제도적 기억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인스티튜셔널 날리지라고 하죠. 한 공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은 그 공원의 흙 상태가 어떤지, 전화문은 언제 불을 줘야 잘 자라는지, 계절마다 뭐가 문제인지, 주민들은 주로 뭘 원하는지 같은 문서로는 남기기 어려운 아주 소중한 현장 지식을 몸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지식은 위탁업체가 자꾸 바뀌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직영 방식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 또 변화에 좀 둔감하다는 거 아닐까요? 정해진 절차 따지다 보면 새로운 시도하기 어렵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게 되기 쉽다는 그런 우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죠. 또 공무원, 공무직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니까 고정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예산도 1년 단위로 딱 정해져서 나오니까 갑자기 뭐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유연하게 돈을 쓰기가 어려운 예산의 경직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희귀식물 관리라든지 나무 외과 수술 같은 거요. 아니면 요즘 중요해지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관리나 공원 마케팅 같은 거는 내부 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직영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직영의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이런 효율성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탁 관리가 대안으로 나온 거군요. 그럼 이 위탁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기대 효과와 또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죠. 관리청하고 외부기관이 위수탁 협약서라는 계약을 맺고 하는 방식이죠. 네, 그 협약서에 어떤 업무를 맡길 건지, 성과는 어느 수준까지 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로 할 건지, 보통 3년 안쪽입니다. 예산은 얼마를 줄 건지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적습니다. 여기서 관리청은 계약대로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법적 책임은 여전히 관리청에 있습니다. 위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비용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 때문이겠죠.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경쟁 입찰시키면 더 싸게 할 업체를 고를 수 있고 또 민간 기업은 조직이나 인력 운영이 좀 더 유연하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외부 전문성 활용도 큰 장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잘 만드는 비영리 단체라던가 아니면 첨단 기술로 시설 관리 잘하는 기업의 노하우를 공원에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 그렇죠. 공공조직보다는 아무래도 유연하고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더 빨리 구해서 시민들 요구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거요. 특히 위탁받는 곳이 비영리 단체일 경우에는 시민 참여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네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졸리거나 기부금을 모으거나 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더 아끼고 가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장점들이 현실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자료에 계속 나오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서비스 품질 저하하고 공공성 훼손 위험인 것 같아요. 비용 아끼려다 보면 당장 티 안 나는 유지 보수 미루거나 청소 인력 줄여서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익보다는 계약 조건이나 이윤이 먼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감독의 어려움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 위탁 줬다고 끝이 아니군요. 그럼요. 계약대로 제대로 하는지 서비스 질은 괜찮은지 꼼꼼하게 감독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또 전문성 있는 감독 인력, 시간, 자원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위탁해서 아끼려던 돈보다 감독 비용이 더 들거나 아니면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죠. 자료에 나온 서울숲 사례 보니까 숨겨진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계약금 말고도 부가세 내야 하고 감독하는 공무원 인건비 들고 또 여러 공원 같이 관리할 때 아낄 수 있었던 돈은 못 아끼게 되고 공공근로 같은 값싼 인력도 못 쓰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 위탁으로 비용 절감하는 건 환상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고용 불안정 문제는 위탁 관리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거나 업체 바뀌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지니까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결국 숙련된 인력이 떠나면서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죠. 네, 그 문제 심각하죠. 마지막으로 공공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정책을 공원 운영에 바로바로 반영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일이 터졌을 때 즉각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특정 업체가 너무 오래 운영을 맡으면 사실상 공공공간을 독점하게 되고 다른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네, 이론적인 얘기는 있지 말고 실제 사례, 특히 서울숲 사례를 좀 더 깊게 보면 위탁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비영리 재단에 맡겼다가 5년 만인 2022년에 다시 서울시 직영으로 돌아왔죠. 실패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네, 서울숲 사례는 정말 한국형 공원 위탁 모델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실패 원인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재정 모델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민간 기부금을 많이 모아서 시 예산을 아끼겠다는 거였는데 실제 계약은 운영비 거의 100%를 그냥 시 예산으로 주는 방식이었어요. 센트럴파크랑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센트럴파크 모델의 핵심은 수탁기관이 운용 예산의 상당 부분, 거의 75에서 85%를 직접 기부금으로 조달하면서 재정적 책임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숲은 그게 빠졌어요. 결국 이름만 민간 협력이지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었고 그냥 시 예산을 쓰는 주체만 바뀐 꼴이 된 거죠. 운영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 단속 권한이 없었다거나 민원 처리가 늦었다거나. 네, 운영상의 비효율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맞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 실패 요인입니다. 수탁기관 직원들은 법적 권한이 없으니 불법 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시설 고장 같은 민원도 직접 처리 못하고 시에 보고하고 기다려야 하니 늦어졌다는 비판이 많았죠. 아까 말한 규모의 경제 상실 문제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거버넌스 실패라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네, 공원 운영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의 실패입니다. 특정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독점하면서 다른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막힌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고요. 심지어 그 수탁기관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서 공공자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신뢰도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서울숲 사례는 명확한 재정기여 모델이나 투명하고 열린 거버넌스 구조 없이 그냥 위탁만 하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성공 사례로 드는 뉴욕 센트럴파크는 서울숲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단순히 모델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돈 문제, 즉 재원 조달 구조와 그에 따른 책임 분담입니다. 센트럴파크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CPC는요. 1년 운용 예산의 75%에서 많게는 85%까지 되는 엄청난 돈을 자기들이 직접 기부금 모아서 마련합니다. 와, 75에서 85%나요? 네, 그러니까 CPC는 뉴욕시에서 그냥 돈 받아서 일하는 용역 업체가 아니에요. 공원의 미래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시 정부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함께 지는 진짜 파트너인 거죠. 이 같이 투자하고 같이 책임지는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일반적인 공원 위탁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성공 사례만 보고 우리도 위탁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재정적 기여 없이 책임만 지는 파트너는 이름뿐일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그럼 최근에 논란 많았던 한강생태공원 위탁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5개 공원을 한 업체에 맡기려 하자 기존에 공원 가꾸던 시민단체들이 엄청 반발했었잖아요. 네, 한강생태공원 사례도 한국식 위탁 관리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때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했냐는 거였죠. 기존 시민단체들은 평가 기준 자체가 큰 시설관리 업체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문제였습니다. 새 업체가 들어오면 그동안 공원에서 전문성 쌓아온 시민단체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컸어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또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투명한 절차나 일하던 사람들 보호 장치 없이 그냥 위탁만 밀어붙이면 사회 갈등만 커지고 오히려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군요. 맞습니다. 서울숲 실패나 한강공원 갈등이나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민관협력이나 위탁이라는 말이 원래 뜻, 그러니까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와는 좀 다르게 그냥 비용 아끼려고 외주 주는 것,
아웃소싱처럼 잘못 이해되거나 변질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투자, 그리고 서로 믿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진짜 파트너십 원칙이 빠진 위탁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공원의 제일 좋은 관리 모델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다고 하셨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의 크기나 복잡성이에요. 동네 작은 공원이랑 시설도 많고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큰 공원은 당연히 다르게 관리해야겠죠? 둘째는 공원의 핵심 기능이나 정체성입니다. 운동하는 공원인지 희귀 동식물 보호가 중요한 생태공원인지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곳인지에 따라 맞는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셋째는 지역사회의 역량입니다. 공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 시민단체나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변수죠. 기존의 직영이나 위탁 방식 자체를 좀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직영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요? 직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선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관료주의적인 타성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전체는 직영으로 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정 행사 같이 외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보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나 물품 구매 절차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위탁 관리는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만약 위탁을 한다면 어떤 점을 고쳐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위탁 관리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공원 전체를 그냥 덩어리로 맡기지 말고 조경, 청소, 시설 보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기능별로 업무를 잘게 쪼개서 계약 언번들링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규제나 감독 같은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건 반드시 관리청이 직접 해야 하고요. 둘째, 계약 내용을 아주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라 이런 식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예를 들어 잔디 길이는 몇 센치 이하, 나무 고사율 몇 % 미만, 민원 처리 시간은 얼마 이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걸 못 지켰을 때 벌칙 조항도 넣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고용 승계하고 적정 임금 주는 걸 계약 조건에 명확히 넣어서 노동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감독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위탁 계약 관리하고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비영리 단체에 맡길 때는 운영비 100%를 다 세금으로 주지 말고 수탁기관 스스로 운영비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한 10에서 20% 정도는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든 해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매칭펀드 방식 같은 걸 도입해서 진짜 재정적 파트너십 모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탁기관도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 효율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결국 들어보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딱 나누는 것보다는 각 방식의 좋은 점만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혼합형,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공공성과 책임성을 딱 잡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관리는 그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활성화하고 아주 고도의 기술이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일은 민간 전문기업에 단기 용역을 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각 부문의 강점, 즉 공공의 안정성, 비영리의 연계성, 민간의 효율성을 잘 엮어서 상호 보완하는 정교한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